당신이 착해서 손해본 적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말을 세게 못해서, 부탁을 거절 못해서,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늘 한 발 물러서다가 집에 와서 혼자 속 끓인 적도 많으셨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똑같이 친절한데 어떤 사람은 만만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도 아무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 차이는 목소리 크기나 표정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친절, 선이 있는 부드러움, 그게 보이지 않게 깔려있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돈은 착한 사람부터 털립니다. 시장에 착한 돈이 들어오면 뉴스가 흔들고 남의 말이 흔들고 내 감정이 흔들고 결국 수수료와 세금과 충동 매매가 다 가져갑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유연하고 덤덤한데 이상하게 계좌는 단단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도 않고 무슨 종목을 샀는지 떠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급락이 와도 폭등이 와도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내공을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4가지 특징으로 풀어드리고 그걸 그대로 QLD와 TQQQ 투자 습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주식 이야기만 던지면 거부감 생기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종목 이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작동 방식입니다. 첫째, 물처럼 유연하지만 임계점은 칼같이 지킵니다. 내공 있는 사람은 사소한 건 흘려보냅니다. 점심 메뉴, 자리 배치, 말투의 작은 실수, 그런 걸로 에너지 쓰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를 봅니다. 존중이 깨지는가 반복되는가. 한 번은 넘어가도 2번, 3번이 되면 그때는 웃는 얼굴 그대로 선을 긋습니다. 투자에서 이 임계점은 뭐냐면 내 계좌를 깨먹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해두는 겁니다. QLD와 TQQQ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강한 만큼 내 손이 흔들리면 바로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접근할 건 유연하게, 대신 임계점은 숫자로 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TQQQ를 좋아하지만 내 전체 투자금에서 TQQQ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30%를 넘기지 않는다. 나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현금 비중은 최소 20%를 남긴다. 나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만 내가 잠 못 자는 수준으로 들어가면 그건 과투자다. 이게 임계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반대로 합니다. 처음엔 QLD로 시작합니다. 조금 오르니까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 다음부터 TQQQ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욕심이 들어오죠.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번만 더. 그러다 어느 날 급락이 오면 그동안 쌓인 수익이 아니라 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사소한 건 유연하게, 큰 원칙은 딱딱하게. 사소한 건 이번 달은 분할을 3번으로 할지 5번으로 할지 그 정도입니다. 큰 원칙은 레버리지는 비중과 현금과 매수 횟수를 제한한다. 이걸 절대 안 깨는 겁니다. 둘째, 공감은 하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습니다. 내공 있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기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되 책임은 떠안지 않습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과 내공 있는 사람의 차이가 갈립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공 있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되 내 삶의 핸들은 놓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감정 쓰레기통은 뉴스와 유튜브와 커뮤니티입니다. 오늘은 폭락 온다. 내일은 초대박이다. 이번에는 진짜 끝장이다.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당신 마음을 흔듭니다. 특히 QLD와 TQQQ는 움직임이 커서 그 소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공감은 하셔야 합니다. 내가 불안한 건 정상이다. 내가 흔들리는 건 인간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불안을 그대로 행동으로 바꾸면 그 순간부터 시장이 내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불안하면 팔고, 들뜨면 사고, 후회하면 또 뒤집고, 계좌는 감정의 배수구가 됩니다. 내공 있는 투자자는 이렇게 합니다. 감정은 인정하지만 행동은 규칙으로 한다. 그래서 장치를 깔아둡니다. 가격을 하루에 몇 번만 본다. 매수는 특정 요일에만 한다. 추가 매수는 미리 정한 구간에서만 한다. 이 장치들이 인간관계에서 우아한 거절처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마음이 힘드시겠네요. 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거래는 내 원칙상 어렵습니다. 여기서 선을 긋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뉴스가 공포를 던질 때 불안하네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원칙상 지금은 팔지 않습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시장이 당신을 함부로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 감정이 당신 계좌를 함부로 못합니다. 셋째, 용서는 빠르지만
기회는 다시 주지 않습니다. 내공 있는 사람은 의외로 빨리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는 다시 들이지 않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진 패턴은 반복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는 이게 습관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손실을 봤던 이유를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종목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급등에 흥분해서 추격 매수, 급락에 공포로 손절, 수익 조금 났을 때 성급하게 익절, 손실일 때는 물타기만 반복, 남의 말 듣고 종목 바꾸기, 이런 패턴이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QLD와 TQQQ는 특히 패턴을 크게 증폭시킵니다. 좋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나쁠 때는 기분이 너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다고 해서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렇게 된다. 여기까지는 털어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주지 마셔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만드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락장에서 손이 덜덜 떨릴 때마다 매도 버튼을 누르는 분이라면 아예 급락장에는 매도하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미리 정해둔 계획을 실행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분할 매수,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 이 두 가지만. 이게 기회 재부여를 끊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수익이 나면 바로 자랑하고 싶고 더 크게 베팅하고 싶은 분이라면 수익이 났을 때 할 일을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TQQQ가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지면 일부를 줄여서 QLD로 옮긴다. 혹은 현금으로 남긴다. 혹은 생활비 통장으로 빼서 가족과 좋은 데 쓴다. 이런 식으로 수익이 흥분으로 번지지 않게 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내공입니다. 넷째, 말투는 부드럽지만 안에 든 팩트는 송곳입니다. 내공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소리 안 칩니다. 상대 비난 안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나면 이상하게 상대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도 말투는 부드럽게, 팩트는 단단하게 가야 합니다. 가족이 묻습니다. 요즘 시장 위험한 거 아니냐? 주식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목소리로 싸우면 관계만 상합니다. 그 대신 팩트로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은 당장 쓸 돈이 아니다. 현금은 따로 확보해뒀다. QLD와 TQQQ는 변동성이 크니 비중을 제한하고 분할로만 간다. 급락이 와도 계획대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안심합니다. 투자는 결국 가족과의 신뢰 게임이기도 하니까요. 시장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소리칩니다. 오른다, 떨어진다, 끝장이다, 대세다. 그 소리에 맞서 소리치면 당신은 휘둘립니다. 그 대신 조용히 팩트를 읊는 사람이 이깁니다. 내 평균 매수 단가, 내 현금 비중, 내 매수 구간, 내 리밸런싱 조건. 이 팩트만 있으면 시장이 아무리 요란해도 내 손은 조용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네 가지를 QLD와 TQQQ에 그대로 적용한 현실적인 운영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은 멋있는데 막상 계좌 앞에 앉으면 손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박아둬야 합니다. 시나리오 1, 처음 시작하는 분, 큰 욕심은 있지만 잠은 자야 하는 분. 이 예산이 3천만원, 매달 50만원씩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TQQQ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 변동성에 멘탈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QLD 중심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QLD 70%, TQQQ 30%, 현금은 투자금 안에서 최소 15%를 항상 남겨둡니다. 처음 매수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4번으로 나눕니다. 첫 매수 40%, 두 번째 20%, 세 번째 20%, 네 번째 20%. 그럼 언제 두 번째를 하느냐? 기분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첫 매수 이후 QQQ가 의미 있게 내려오면 그때 TQQQ를 조금 더 사는 식으로 갑니다. 반대로 급등해서 올라가면 추격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월급 투자분으로만 이어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핵심은 수익을 빨리 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45에서 60 사이의 시청자분들은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돈 때문에 잠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가족에게 날카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비용입니다. QLD와 TQQQ는 수익만 보지 말고 내 성격을 얼마나 흔드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시나리오 2, 공격적으로 가고 싶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 예산이 7천만원, 매달 100만원 추가 가능, 이런 분들입니다. 이때는 TQQQ 비중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LD 50%, TQQQ 50%.
다만 임계점을 더 단단하게 잡아야 합니다. 현금은 최소 20%, 매수는 반드시 분할, 추격 매수 금지,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의 행동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QQQ가 크게 올라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TQQQ 비중이 6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QLD로 옮긴다.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이걸 안 하면 어느 순간 계좌가 전부 TQQQ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조정이 오면 그 조정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내 삶을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또 하나 매수 구간을 숫자로 잘라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락이 10%면 1차 추가, 20%면 2차 추가, 30%면 3차 추가,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퍼센트는 대충이 아니라 내 현금과 매수 횟수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금이 1,400만 원이면 10% 하락에 400만 원, 20% 하락에 500만 원, 30% 하락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전에 배분을 정합니다. 그러면 급락이 와도 공포가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시나리오 3 마음은 공격적이지만 생활비와 교육비와 대출이 같이 굴러가는 분, 이분들이 제일 흔들립니다. 시장 때문이 아니라 현실이 같이 눌러오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병원비, 갑자기 경조사, 갑자기 아이 학원비, 갑자기 차 수리비. 이 상황에서 TQQQ가 출렁이면 투자 손실보다 불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QLD를 중심으로 TQQQ는 소량만, 대신 꾸준히, 이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QLD 80%, TQQQ 20%. 그리고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 생활비 통장과 투자 통장은 절대 섞지 않습니다. 섞는 순간 투자 판단은 무너집니다. 오늘 수익이 났으니 더 넣자, 오늘 손실이 났으니 빼야 하나, 이 감정이 다 현실 압박과 합쳐지면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내공 있는 투자자는 생활비를 지키는 것 자체를 투자라고 봅니다. 그게 곧 시장 앞에서의 단호한 선긋기입니다. 나는 이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임계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질문들을 미리 받아서 현실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QLD만 해도 되지 않나요? TQQQ가 꼭 필요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QLD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목표가 빠르고 성향이 공격적이고 월급에 추가 자금이 있어서 변동성을 견딜 체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TQQQ를 소량 섞는 게 동기와 속도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TQQQ를 쓰느냐가 아니라 TQQQ가 나를 쓰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비중과 현금과 분할로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떨어질 때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무섭지 않으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무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무서워도 할 수 있는 행동을 한정하셔야 합니다. 급락 때 할 행동은 딱 두 가지로 줄이세요. 미리 정한 구간이면 분할 매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기. 이 두 개만 지키면 공포가 행동을 납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언제 팔아야 하나요? 이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팔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비중과 목적과 생활 안정성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나서 TQQQ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혹은 큰 돈이 필요해질 시기가 다가온다면 변동성이 큰 TQQQ부터 줄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장기 목표이고 현금도 충분하고 계획대로만 간다면 굳이 자주 팔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매도는 예언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네 번째,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지금이란 말은 감정이 급해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공 있는 사람은 지금을 없앱니다. 대신 정해진 방식으로만 들어갑니다. 분할, 정기, 조건, 이 세 가지로 들어가면 지금이든 다음 달이든 당신의 계좌는 한 방향으로 쌓입니다. 다섯 번째, 주변에서 레버리지하면 망한다는데요.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이유는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다루는 사람이 선을 안 그어서입니다. 현금이 없고 비중 제한이 없고 추격 매수가 있고 손실에서 충동 매도가 있으면 QLD든 TQQQ든 결국 깨집니다. 반대로 임계점이 있고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고 습관의 기회를 다시 주지 않고 팩트로 운영하면 레버리지도 도구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착해 보이는데 함부로 못 되는 사람은 상대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투자도 같습니다. QLD와 TQQQ로 돈을 버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유연하게 넘길 것 3가지, 내가 절대 넘기지 않을 임계점 3가지. 이걸 종이에 써서 계좌 옆에 붙여두세요. 유연함은 인간관계를 편하게 만들고 임계점은 계좌를 지켜줍니다. 그 2개가 합쳐졌을 때 사람도 시장도 당신을 함부로 못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QLD와 TQQQ는 변동성이 큰 상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종목보다 먼저 사람의 내공부터 세팅하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그게 결국 오래 살아남는 방식입니다.